남은 휴일 마저 잘 즐기셔야죠. 저는 지금 어, 이걸 완성하려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싹 말랐어요. 여기서 조금만 덜 말랐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주 두껍게 칠한 곳에는 아직도 말랑말랑해서 제가 비벼가지고 그걸 파내면서 임파스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뭐 정밀 묘사나 뭐 이런 세밀화하고는 관계가 멀죠. 그래도 이렇게 툭툭 던져내면서 이 마테리얼가 그 마티에르 질감이 두껍게 되는 거는 또 유화를 따라갈 만한 게 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득진득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뭐 클렌징 기법이나 뭐 이 수프마토나 이런 걸 이용하면은 또 엄청난 또 세밀 묘사까지 가능한 게 또 유화거든요. 근데 유화 물감은 일단 이게 산화가 된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 물감을 짜놓으면은 이게 자꾸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서 뭐 의욕을 떨어뜨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기 전에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요점은 뭐냐면 이 나이핑 임파스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이프로만 시작해서 나이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빨리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수법이긴 한데, 이게 또 왜곡돼 가지고요. 이게 몽마르트 언덕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이 나이프로 쫑쫑이를 하고 있다고.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사고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잖아요. 저거는 좀 몽마르트에서 하는 기법이니까 좀 싸 보이고, 또 엄청난 스튜디오, 뭐 미니멀한 스튜디오에서 뭐 추상을 막 해가지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뭘 그려놨는지 모를 상태로 막 했는데 또 은근히 또 그게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드릴 때는 이 유튜브나 이 영상들은 잘난 척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런 거에서 또 배울 점이 많아요. 지금 이 골목 풍경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붓이나 뭐 이런 그 기름을 써가지고 이 풍경화를 그리면은 너무나 보편적인 그림이 돼가지고 아마 비슷한 그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물감층을 좀 변화를 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좀 꾸덕꾸덕해지면은 날카로운 이 나이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 찔러가면서 터트려가면서 또 비벼대면 또 상당히 재밌거든요. 제 영상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유화, 그 재생 목록의 유화를 잘 보시면은 그 콘텐츠를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이런 풍경을 그리더라도 벽화 기법으로 해가지고 뭐 한지 구조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게 회색 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정말 모르겠어. 너무 효과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제가 청년기 시절에 했던 그냥 유화 기법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훨씬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왕초보 선생님들은 이런 것도 보시고, 또 그림을 안 그리시는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뭐 일요일 저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관여하는 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밴드가 약간 좀 편향적으로 또 이렇게 좀 서로 반목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두면은 그게 그 상태가 뭔지 모르는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좀 뜯어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밴드 주인이랍시고 그냥 이렇게 저거 하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뭐 어차피 이 메스로 드러낼 때는 또 드러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계속 두면은 진짜 너무 재미없는 밴드가 되거든요.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림 막 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인형구들에다가 또
이 남의 글들, 뭐 속담, 명언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좀 우리 밴드나 우리 카페나 이런 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좋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죠. 이제 원래 이 화가는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 일반 대중들은 또 안 그러신 분들이, 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화가가 이 섣부른 자아가 그냥 막 뭐 그냥 예열이 되기 전에 막 그 반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트러블이 아주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굳게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예술가 특히 화가들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은 정말 미쳐 죽는 거죠. 뭐 어디다 맞춰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한 10년 이상 살고 그러면은 이골이 나가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적응력이 빠른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시작하고 그림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꾸 욕심을 낼 때가 있긴 있는데 그 욕심이 사실 뭔지 모르고 막 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뭐 오늘 제가 이 임파스토 기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보광동 골목길인데 충분히 사람들이 살만한 거리지요. 아파트보다도 또 재미있고 요새 아파트들 그 불나는 거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아래층에서 불나면 그 잘 관리하던 그 집도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은 홀라당 타고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운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기가 조심하고 잘해도 뭐 뒤에서 그냥 와서 쿵 하는데 뭐 그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그 우연히 생기는 어떤 그런 일조차도 야 정말 제대로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화도 마찬가지예요. 유화는 좀 오래 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갈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 조바심을 내다 보면은 아주 흔해 빠지면서도 개성이 너무 없는 작품이 되기 쉽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어떤 강의 자료로 썼지만 요거를 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화시킨다 그럴까 좀 잘 만져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처박아 뒀다가 화실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놨다가 이게 자꾸 보이면은 단점이 보이니까 이 고치게 된다고. 원래 잔소리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은데 반복되는 게 한 5번 정도 이상 되다 보면은 진짜 싸움이 되는 거지만 잔소리가 좀 심해지는 거죠. 뭐 자식들 교육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그림도 그렇다니까. 그림도 매일 그 손바닥 뒤집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은요, 어떤 때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뒤집어 놓거든요. 아니면 천장에 올려놔야 돼. 천장을 저는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쫄대 같은 거를 댔어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는 거지. 올려놓고 가끔씩 이렇게 좀 제가 청소할 때 좀 조심하거든요. 먼지가 위로 올라가면은 먼지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근데 보통은 이 꾸덕꾸덕하게 마른 상태에서 뭐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좀 털어내면은 좀 다 털어지니까 뭐 천장에다가 올려놓고 말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뭐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만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게 탁 나온단 말이야. 지금 요새 제가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어떤 조각을 내고 골목을 잘 그려놨다가도 조각으로 그냥 막 내버리고 약간 면을 좀 분할시키고 이러는 이유가,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이 마분지라고 하잖아요.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거울을 넣고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그 좀 길쭉한 거죠. 그 위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뭐 그 상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색종이를 막 집어넣고 막 흔들어서 이 바늘구멍으로 보면은 정말 그 요지경에 그게 있다고. 그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어떤 거울을 쓰느냐, 그다음에 거울을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보이는 게, 뭐 종교가 계신 분들은 만다라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요새 색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재밌어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놀이는 다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떠올려요.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아, 세상도 결국은 이렇게 딱딱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정확한 것 같지만은, 이걸 통틀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행위들을 전부 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뭐 이 가루와 같은 이 존재의 가치가 엄청 작은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나 뭐 이렇게 글 쓰시던 문학하시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떠오르는데, 결국은 먼지다. 먼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덩어리가 되고 한 것뿐인데, 그 덩어리조차도 우주에서는 한갓 그 보잘것없는 먼지일 뿐이다. 뭐 그런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화가들은 조화스럽게 작게도 만들었다, 크게도 만들었다, 이런 변화를 주면서 자꾸 어떤 사람의 뉘앙스,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이 아무리 내가 잘 그려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갖다 뉘앙스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내가 집을 그린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고 꽃을 그린다고 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추상으로 해가지고 그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끌어내겠다? 그거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는 심산도 있는 화가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구상하기 싫은 작가들 많거든. 이거 실력 없는 작가들 진짜 많습니다. 화가들 중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다음에 오래 앉아있기 싫어하고, 뭐 교류 좋아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술 먹어야죠. 화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언제 꼼꼼하게 앉아가지고 이 구상화, 이 실기 뭐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는 거지.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해본 적이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초보자 선생님들 특히, 그다음에 저는 아트페어는 뭐 구경도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예전에 간 경험으로 보면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려서 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뭔 그렇게 말들은 많은지 구구절절히 뭐 평론에다가 미사오고 써가면서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보는 사람 입장 또한 자기 잣대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머릿속에 뭐 다른 생각이 또 있으면은 또 그래요. 뭐 그림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많습니다. 또 손이 안으로 굽는 사람은 내 자식 그림이 최고인 거고,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동생 그림이 최고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응원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기쁘고. 그냥 저런 거, 잘한다. 그리고, 야, 정말 저거는
생각할 게 많어. 이런 게 다시 손으로 안으로 굽죠, 손이. 그래서 뭐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이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엄청 심해요. 지금도 심해요, 사실은. 그 드러내 놓고 우리가 이렇게 딱 그 논쟁을 벌이진 않지만 아직도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많은 선배들은 할 얘기 없으면 뭐 무슨 또 자기 서울대 얘기 나온 얘기 꺼내고 뭐 홍대 나온 얘기 꺼내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밉게 보면 안 돼요. 또 그게 당연한 거거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 진짜 또 골치 아프게 되는데 우리가 율곡이 알잖아요. 뭐 10만 양성별, 양성설 해가지고 우리 그 고등학교 시험 시간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율곡이가. 그리고 율곡이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고 그 오죽헌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도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돈에 들어 계신 분이죠. 5천 원짜리인가? 하여튼 그 신사임당 5만 원짜리구나. 요새 돈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율곡이가 그 유교잖아요. 말하자면 성리학자니까 온갖 공부도 다 그런 쪽으로 공부했고. 근데 이분이 약간 자아가 막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살짝 그 이 뭐 불교 쪽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뭐 2, 3개월, 3개월인가 들어가셨던 그런 일대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집안이 이제 유교 집안이니까 이 성리학, 주자학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얻어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말 처음에는 나는 진짜 그게 이 스님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율곡이가 그 금강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니면 들어가면서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논쟁을 그 벌이거든요.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율곡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교 뭐 부처 이런 얘기 뭐 서로 그 말을 하고 불법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되받아치고 그러다가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럼 이제 그 노승이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건넸다고 해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라는 무슨 뜻이요? 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곡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눈앞에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경계일 뿐이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솔개가 하늘을 날아 막 날아가고 나르고 있고 고기가 그 연못 속에서 뛰는 것은 색인가요, 공인가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율곡임으로써 이번에 이렇게 율곡임 부르니까 노승은 어떻게 그 대답했냐면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것이 진리의 본체이니 어찌 그런 그 시 구절 같은 걸 가지고 논할 수가 있겠어 이런 거야. 거기까지는 내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경계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이름을 지어가지고 말을 해버리는 거는, 그건 벌써 그 현상에 대한 경계, 세계를 얘기한 건데, 어떻게 그게 본질의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유교의 아무리 오묘한 것을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거고 불교의 진리 또한 그 문자로 나타내 가지고 그 경지를 넘는 것은 못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의 내리고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사실 그 다다르지 못하는 그 경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 야, 제가 지금 별의별 말씀을 다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것들이에요. 뭐, 그 어른들이 이제 공부할 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주워 듣기도 하고, 또 그걸 귀담아서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나도 스스로 또 공부해보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항상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정해진 건 없다. 정해진 건 없을 뿐이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을 때, 뭐 문자화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말을 할 때, 이게 딱 그게 그 정의가 딱 내려진다면은 그야말로 너무 뻔한 그 세계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좋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막 흐트러뜨리면서 지금 저 다른 경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골목이라고 우기면은 그게 골목이 되나요? 뭐 이런 문제.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색채를 쓰는데 굳이 내가 저렇게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걸 똑같이 묘사해가지고 그 경계를 굳이 나타낸다고 하면 그건 실제 그러면 그 세계 경계인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오늘도 지금 더 이제 깊게 막 말이 제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말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업 때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계를 허물라. 경계를 허물면은 그게 면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경계와 경계와 그 세계와 세계가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모호한 그런 상태의 그 공굴림이 생기는 거라고. 이 돌아가는 면이 그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날카롭게 뭔가 정의를 세우고 딱딱 세우면은 날카로운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경계를 무너뜨려 가면서 살살 공굴리면은 부드러워지는 그림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조절을 적당히 했을 때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뉘앙스 또한 자기 잣대로 판단을 해갖고 다 다르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오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선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풍부한 감성을 주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분은 우주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고 예전에 이 성현 중에.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 어떤 또 하나의 우주와 우주가 부닥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자꾸 경계를 지면은 자꾸 편을 가르는 거고 뭐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잘 풀어서 말씀드렸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뭐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작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보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해 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임파스토를 한다고 해갖고 계속 그 임파스토만 보지 마시고 저 다른 현상의 세계를 보시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권장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어떤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리둥절한 일이 많잖아요. 그거는 내가 못 깨달은 분야지. 이제 말하자면 어리둥절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그 멘탈을 잘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지금 제가 색채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뭐 혼합색에 삼원색에 그렇게 딱 부러지는 색이 아니고 전부 다 탁색이라고 알고 보면은. 근데 저런 와중에서도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컨트롤하는 건 뭐냐면 나도 나름대로 저 색을 오묘하게 조화스럽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것 또한 그 또한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 다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요. 그게 가령 물감이 안 칠해진다 이거 하는 건안 칠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나오면 뭐냐? 그거는 미숙하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율곡과 노승이 언쟁을 하는데 우리 세인들이 그거를 되뇌이고 또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 건 뭐냐면 누구나 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자기의 그 멘탈을 그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런 스토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전래돼서 내려오는 거고 구전돼서 내려오는 거고 또 글로써 시로써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주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주변에서 이 뭐 자꾸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뭔가 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레짐작해갖고 싫은 거야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막 부닥치면은 근데 계속 보는 사이야. 근데도 자꾸 회피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또 딴 데 가서는 딴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빨리 안 만나는 게 진짜 상책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은 가시적인 도움이나 가시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의 어떤 그런 삶이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저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거 몰랐어요. 다 믿어주고, 뭐 이렇게 다 하거든. 근데 그조차도 요새는 좀 약간 좀 조심하는 편이죠. 이게 뭐, 저도 가끔씩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은요, 그 평생 할 욕을 다 하고 애들이 산다고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해서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남들 쓰고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 철이 들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 지금 외국 나가면 뭐 수학 잘한다, 뭐 잘한다 이렇게 좀 자꾸 이 어떤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런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런 거를 스스럼 없이 그렇게 교류했던 사람들은요, 그, 이 씀씀이 세계, 이, 그런 게 굉장히 깊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화나 서양적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쪽으로 좀 배울 점이 있는 거고, 또 우리 동양은 또 자꾸 이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뭐 자꾸 편을 가르기 위해서 우리 그 양반과 노피 그 해결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조선 말기에 그것도 외세 침략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저절로 된 거지만 이제 그런 영향이라든가 좀 요즘에 와서 또 이 배금주의 시대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이 와중에 그래도 제대로 좋은 그림, 제대로 된 어떤 멘탈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 나가려면은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놀이일 뿐이죠. 근데 그 놀이조차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뭔지도 모르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이 세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어떤 때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그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처절하게 그 밑바닥적인 그런 그 어떤 이야기 가령 뭐 누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누드가 잘못된 그 편견이 너무 많잖아요. 뭐 요즘 신세대들이 말하는 뭐
쭉쭉빵빵. 왜 그런 말들은 그 완전히 포르노적인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막 누드를 해놨는데 전부 다 팔등신에다가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또 깊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혹시나 또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것 뿐이죠. 좀 더 생각하고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우리 항상 이 반목하는 이 자아가 강한 화가들과 그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화랑과의 문제, 그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평론이나 아니면은 그 딜러들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직업들이나 뭐 이런 게 계속 그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화롭게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 콘텐츠에서는 조금 그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또 그런 걸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지는 지금 뭐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제가 3월 달부터 했나 2월 달부터 했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구독자 선생님 그들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그런 게 필요할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가령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하면은 저는 한 가을 지나서 좀 할 거예요. 한 20명만 넘을 수 있다면은 그냥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어떤 시간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화실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적정 회비를 어떤 정도의 20명만 넣으면 계산을 해가지고 요새 말도 안 되는 뭐 레슨비라든가 이런 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오픈 스튜디오를 해서 어떤 때는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스쳐가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튜디오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싸지 않은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싹 공부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오프라인은 또 이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대면이 생기게 되면 또 많은 그 트러블이 예상되거든요. 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하도 지쳐가지고 3개월 만에 제가 그만뒀지만은 이 한 번 시작하면은 또 그 인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세계,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선이 만나고 선과 면이 만나고 뭐 이 어두움과 뭐 밝음이 만나고 이런 것도 다 경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세계는 이 다른 세계와 다른 세계 그런 거를 은근히 그러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이렇게 느끼는 세계가 있고 저렇게 느끼는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강의였습니다. 말이 좀 잘렸는데요. 죄송하고요. 내일 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진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수채화지 좋은 거하고 또 판넬 이런 거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따로 영상을 또 이제 정식으로 또 만들어야죠. 판넬도 좀 만드는 것도 좀 영상도 좀 만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톤지하고 캔톤 캔버스지하고 또 요새 새로 나왔다는 유화 물감 또 이 흰색 협찬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만들게요. 자료를. 감사합니다.